따라서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의 정체성이면서 또 고객과의 약속이죠. 작은 가게라도 강력한 브랜드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경쟁사들보다 앞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브랜드의 어떤 파워를 넣기 위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챗GPT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회사 마케팅 사피엔스 대표 고준호입니다. 저희 회사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마케팅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마케팅과 브랜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마케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알리는 그리고 판매하는 행동이라면, 상대적으로 브랜딩은 기업이나 제품의 정체성, 가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성도 있는 고객을 모으고 그리고 기업 이미지를 계속 좋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상품 판매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브랜딩은 기업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마케팅은 정체성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소상공인, 특히 40대, 50대 소상공인을 위한 챗GPT를 활용해서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 브랜드의 컨셉을 정하고 또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카피를 정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브랜드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연을 같이 해보자 합니다. 자,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는 사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일 뿐인데 굳이 거창한 브랜드가 필요할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브랜드라는 것은 대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동네 유명한 빵집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빵집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맛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사실은 그 빵집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입소문을 타서 퍼진 어떤 장기적인 평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빵집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의 정체성이면서 또 고객과의 약속이죠. 작은 가게라도 강력한 브랜드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경쟁사들보다 앞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를 저희가 보통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총 4가지가 브랜드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즉,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쟁 업체와 독특하게 차별된 포인트로 우리 가게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서비스,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신뢰 구축입니다. 즉, 일관된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고객의 신뢰가 높아지는데요. 항상 같은 품질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다면 많은 고객들이 그 식당 또는 그 가게를 방문하겠죠. 세 번째는 충성도입니다. 즉, 강력한 브랜드를 갖게 되면 지속적인 반복적인 구매 또는 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싼 휴대폰도 사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고객의 충성도가 브랜드 때문에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리미엄 가격입니다. 따라서 이 좋은 브랜드는 사실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차별화, 믿음, 또 이렇게 신뢰에 구축된 브랜드는 프리미엄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브랜드의 어떤 파워를 넣기 위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챗GPT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유명한 또는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셔서 브랜드를 구축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챗 GPT를 통해서 브랜드를 한번 같이 구축하는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챗 GPT를 지금부터 켜고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챗 GPT를 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브랜드 구축에 있으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샐러드 바를 운영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건강한 샐러드를 통해서, 유기농 샐러드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어떤 가게를 상상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브랜드 컨셉입니다. 브랜드 컨셉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켜시고 여기에 너는 브랜드 전문가야. 브랜드 컨셉을 3가지 제안해줘.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즉 신선한 샐러드 카페고 30, 40대 여성이 주 고객이고 또 건강함과 편안함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챗 GPT에 붙여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챗 GPT 활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다가 필요한 질문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3가지 컨셉을 제안해 주네요. 순수한 자연의 한 끼, 쉬운 건강, 가벼운 하루, 따뜻한 한 그릇의 여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내용이 있으면 선택하시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컨셉이 나왔는데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놓은 컨셉이 있어요. 이 챗 GPT는 아시는 것처럼 매번 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처음 해보니까 여기서는 내추럴 그레이스 이런 것들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았어요. 여기 이제 따뜻한 한 그릇의 여유 이걸로 해볼까요? 좋습니다. 오히려 쉬운 건강 가벼운 하루 이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컨셉은 쉬운 건강, 가벼운 하루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 샐러드 바의 컨셉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네이밍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이밍을 요구하면 돼요. 제가 미리 써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너는 브랜드 전문가야. 내가 생각하는 샐러드 카페를 위한 네이밍, 즉 네임 3가지를 제안해줘. 그리고 브랜드 컨셉은 아래와 같아 라고 해서 금방 브랜드 컨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다가 챗 GPT를 켜시고 질문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참고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어떤 컨셉 이런 것들 붙여놓을까요? 참고로 제가 미리 준비했던 제목은 그린 모멘트네요. 그린 모멘트라는 컨셉이니까 요걸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컨셉을 정했고 그러면 그 컨셉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고 그 컨셉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름을 정해야 되니까 그 이름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챗 GPT에게 좋은 이름을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의 샐러드, 여유 한 접시, 그린 한 끼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만약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내용이 없으면 개선을 요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다시 개선해줘. 다시 좀 더 나은 이름으로 제안해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챗 GPT는 다시 동일한 컨셉에 대해서 다른 이름들을 제안해 줍니다. 초록 쉼표, 그린 순간, 그리고 마지막 숲속 한 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숲속 한 끼를 한번 선택했다고 볼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름은 숲속 한 끼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홍보하거나 SNS를 활용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광고 카피가 필요하겠죠? 그런 카피를 위해서 카피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인데요. 챗 GPT를 켜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먼저 씁니다. 카피 정하기인데요. 이렇게 너는 브랜드 전문가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샐러드 카페를 홍보하기 위한 카피를 3가지 제안해줘. 그리고 컨셉은 예를 들면 그린 모멘트고 이름은 샐러드 시간이야. 자, 이 내용을 참고로 20자 이내에 멋진 카피를 만들어줘. 그리고 특히 한글을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챗 GPT에게 다시 명령을 넣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엔터를 치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집어넣네요. 브랜드 전문가고 카피를 요구해야 되는데 앞에 냈던 네이밍을 다시 요구했네요. 자, 다시 붙여놓고 이번에는 카피를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보니까 카피를 다음과 같이 제안해 주네요. 건강한 한 끼, 당신의 일상의 여유를. 두 번째로는 초록빛으로 세우는 당신의 순간. 세 번째로는 오늘도 가볍게 건강하게 샐러드 시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한글을 활용해서 신선함, 건강함 이런 순간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내용이 있으면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브랜드를 전문가에게 맡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게에 맞는 컨셉을 본인이 정하시고 또 적당한 이름도 결정해 보시고 또 그리고 다양한 홍보를 위한 카피를 결정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챗GPT로 보여드렸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챗GPT를 켜놓으시고 여러분들 가게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위한 브랜딩을 좀 결정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도 잡고 이름도 정하셨고 또 광고 카피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이미지, 로고를 고민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다양한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짧게 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챗GPT를 활용해서 저희가 브랜드 컨셉을 잡고 또 이름을 정하고 또 그리고 이미지 카피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거는 단순히 질문을 효율적으로 해서 챗GPT에게 어떤 결과치를 보여주게끔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 전문기관 많이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실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손수해 보시면 더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어떤 브랜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PT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지만 최종적인 결정들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나왔을 때 직접 이를 사업에 활용하시기 전에는 인터넷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유사한 컨셉의 브랜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변형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짧은 강의인데요.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